안녕하세요. 햇빛이 환하게 비추는 오후, 흰색 히잡 대신 흰색 블라우스와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불타는 듯한 투지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다 대신 지은은 신고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착취당하는 어머니를 위해 그녀는 부패한 경찰을 그들의 소굴에서 맞섰습니다. 이것은 감동적인 실제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오후 태양은 하늘 높이 걸려 있었고 한산해지기 시작한 서울 도심의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눈부신 빛과 뜨거운 공기 사이로 한 젊은 여성이 망설임 없이 그림자 하나 없이 굳건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25세입니다. 그녀는 밝은 노란색 긴 원피스와 바람에 살랑거리는 깨끗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깊은 분노를 품은 날카로운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그 소박한 옷차림 뒤에는 불타는 듯한 투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여겨온 한 공무원에게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날입니다. 지은은 서두르지 않고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경찰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오가는 시민들의 놀란 시선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오직 앞을 향했고 마치 주변 세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생각 뒤에는 밤마다 울며 장사로 번 돈을 조 주코 대신 조 경사라는 경찰에게 착취당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조 경사는 단순한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들을 깔보는 탐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은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서 입구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그곳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서민들에게 그곳은 종종 용기를 잃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두려움은 이미 깊숙이 묻어버린 감정이었습니다. 그녀가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가자 내부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도 침묵 속에 분노를 안고 들어서니 여성의 뜨거운 아우라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모든 경찰관들이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혼자서 전혀 겁먹지 않은 얼굴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타자 소리, 서류 더미,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직 조 경사라는 이름, 그 이름 하나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내부 분위기는 긴장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여성이 도난 신고를 하러 온 신고자도 범죄 피해자도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도전자로 온 것입니다. 제복을 입은 공무원에게 어머니가 계속해서 짓밟히는 것을 거부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혼자 왔지만 지은은 말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끝내러 온 것입니다. 지은의 어머니 김 여사 부엔다 대신 김 여사는 외동딸을 부양하기 위해 평생을 길거리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보낸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녀는 낡은 채소 수레를 끌고 동네에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검었으며 몸은 나이 때문에 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은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한 가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운명 때문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공무원의 행동 때문에 서서히 깎여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 경사였습니다. 꽉 끼는 갈색 제복 아래로 항상 불룩 튀어나온 배를 가진 뚱뚱한 경찰이었습니다. 나이는 40세였지만 그의 교활함은 오래전부터 늙어 있었습니다. 매주 조 경사는 거만한 태도로 김 여사의 노점을 찾아와 보안비를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노점을 폐쇄시키거나 물건을 빼앗거나 더 심하게는 거짓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잘못이 없는 김 여사는 하루 종일 채소를 팔아 모은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은 식사와 생활비로 쓰여야 했지만 그저 탐욕스러운 공무원의 주머니로 쉽게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며 마음속에 수풀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지갑에 남은 마지막 돈을 내어주고 눈이 퉁퉁 부어 돌아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 식사량을 줄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이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복으로 보호받는 권력 뒤에서 서민들을 자랑스럽게 괴롭히고 편안히 잠드는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품갈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고된 투쟁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침묵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어릴 때부터 힘든 삶 속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불의에 맞서 싸우도록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머니의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무장한 경찰일지라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어머니가 착취당할 때 울기만 하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가족의 명예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여성으로서 왔습니다. 신고도 말도 아닌 제복 입은 자들조차 가지지 못한 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햇빛이 곧바로 쏟아져 들어왔고 천장에서 비추는 밝은 형광등 불빛과 섞였습니다. 경찰서는 옅은 크림색 벽과 빛을 반사하는 광택 있는 타일 바닥으로 깨끗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이 아무리 밝아 보여도 그 안에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경찰관들은 깔끔한 제복을 입고 각자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피곤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타자 소리, 무전기 소리,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 여성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걸어 들어오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노란색 원피스와 깨끗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지우는 방을 가득 채운 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빛이 아니라 그녀의 표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도 부탁도 없이 왔습니다. 그녀는 눈빛에 분명히 드러나는 투지와 분노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일부는 바쁜 척했지만 호기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혼자서 당당한 발걸음으로 경찰 본부에 들어서는 것은 흔한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주저함 없이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조 경사, 어디 있어? 그 문장은 날카로웠고 모든 사람의 활동을 즉시 멈추게 했습니다. 몇몇 경찰관은 곧바로 뒷방 쪽을 쳐다보았고 다른 이들은 숨을 참으며 침묵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비추는 밝은 흰색 불빛 아래에 서서 용기 외에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던 방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여성이 두려움 없이 권력의 한가운데에 침착하게 서 있는 그 용기에는 떨림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단순한 드라마로 치부하며 비웃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지은은 신고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기록을 작성하거나 양식을 채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불의를 끝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이 방에서 지은은 그동안 이 사무실에서 꺼져 있던 빛보다 훨씬 강한 용기의 빛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장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뒷방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검은색 구두 한 켤레가 주인이 중요한 일이 없는 것처럼 느릿느릿한 리듬으로 타일 바닥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둥근 얼굴과 여러 겹의 턱을 가진 몸집이 큰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입은 갈색 제복은 불룩 튀어나온 배를 지탱하기 위해 꽉 끼는 듯했습니다. 그가 바로 조 경사, 40세의 경찰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민들의 피를 빨아온 오만과 거만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젊은 여성을 보고 눈을 가늘게 뜨더니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의 용기가 우스꽝스럽다는 듯한 조롱이었습니다. 김 여사 딸인가? 그는 거드름 피우는 듯한 목소리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왜 왔지? 내 엄마가 이번 주일 상납금을 안 내서 사과하러 왔나? 그의 말은 상황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 깨닫지 못한 다른 경찰관들의 얕은 웃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욕해온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논리를 넘어선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크고 명확하며 힘이 실린 목소리로 지은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여기 경찰서 앞에서 나랑 맞짱 뜨자. 당신이 우리 엄마를 착취했으니까. 그녀의 말은 쇠망치처럼 경찰서의 정적을 강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몇몇 고개는 무의식적으로 조 경사를 향했고
그들이 들은 것을 믿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변호사도 공무원도 기자도 아닌 한 여성이 자신의 본부에서 경찰에게 직접적인 도전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를 향한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그 목소리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웃던 조 경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젊은 여성이 이렇게 정면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대한 자존심은 그가 명확하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웃는 미소를 짓고 짧게 다시 웃은 다음 가슴을 내밀었습니다. 너랑 여기서 맞짱. 그는 조롱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롱 뒤에는 그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이상한 떨림이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동료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의 권력의 장소에서 우위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여성은 단순한 채소 장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자라도록 방치된 오만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폭풍이었습니다. 지훈의 입에서 그 도전의 문장이 나오자마자 경찰서 전체가 움찔하는 듯했습니다. 이전에 타자를 치거나 잡담을 하거나 값싼 커피를 마시던 경찰관들은 모두 활동을 멈췄습니다. 분위기는 침묵했지만 존경이나 염려 때문이 아니라 묘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대낮에 경찰서 안에서 경찰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 경사를 쳐다보고 다시 지훈을 쳐다보며 범죄 신고보다 더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거절하거나 현명하게 행동하기는커녕 조 경사는 더욱 우쭐댔습니다. 그는 복도 밖까지 울려 퍼지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너랑 여기서 맞짱 뜨자고? 이것도 재미있겠네. 그는 지방 때문에 더 이상 탄탄하지 않은 굵은 팔뚝을 보여주기 위해 제복 소매를 걷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압승할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하며 오만한 태도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구역에서 내가 훨씬 유리하지. 그가 외치자 일부 경찰관들은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조 경사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본부에서 그저 날씬한 한 여성에게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에 자신이 모든 것 위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말리거나 상사를 부르는 대신 몇몇 경찰관들은 테이블에 기대어 경기를 관람하듯이 상황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흥분한 속삭임으로 서로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심이야. 조 경사가 지면 내가 일주일 동안 커피 쏜다. 그들은 이것이 절차나 윤리에 맞지 않고 심지어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오직 오락뿐이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자신들이 오랫동안 침묵했던 가해자의 위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은은 계속해서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음이나 내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맞서고 있는 것이 조 경사라는 뚱뚱한 몸뿐만이 아니라 불의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든 침묵과 방관의 문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눈물만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끝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이것을 구경거리로 여긴다면 그들이 보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게 될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셈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공식적인 경기장이 된 경찰서 앞마당에 공무원들이 모여 느슨한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일부는 팔짱을 끼고 일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마치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희귀한 공연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크고 뚱뚱한 경찰과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조금도 겁먹지 않은 눈빛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작 신호도 명령도 없었습니다. 오직 암묵적인 하나의 규칙만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긴다. 경고도 없이 조 경사가 빠르게 앞으로 나섰고 곧바로 지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타격음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퍽 지은의 머리가 옆으로 젖혀졌고 즉시 입가에서 신선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은 나지막이 외쳤습니다. 일부는 싸움이 한 방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여성도 그처럼 강한 일격을 맞으면 쓰러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고개를 돌려 입가에 피를 닦고 조 경사를 향해
소름 끼치게 만드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조 경사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의 눈은 잠시 커졌습니다. 그는 평소 시장의 불량배들조차 쓰러뜨리기에 충분했던 자신의 주먹이 이 마른 여성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조 경사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계심과 섞이기 시작한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대한 자존심은 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여자는 평범하지 않다는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대가 일시적인 용기가 아니라 수년간의 억압으로 형성된 복수심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피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신경 쓴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일격에 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침묵으로 갚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는 아직 갚지 않았다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 웃던 경찰관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단순한 장난스러운 결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절차 없이 다가오는 정의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짓밟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딸의 모습으로 온 정의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간의 정적 끝에 지은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안정된 자세와 목표에 고정된 눈빛으로 그녀는 오른팔을 뒤로 당겼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았으며 계산되고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빠른 동작으로 그녀는 조 경사의 오른쪽 뺨에 강한 일격을 날렸습니다. 주저함도 타협도 없었습니다. 충돌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우직근, 깨끗하고 힘이 가득한 주먹이 뚱뚱한 경찰의 얼굴 살과 뼈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조 경사의 몸은 옆으로 반걸음 밀려났습니다. 그의 머리는 오른쪽으로 세게 흔들렸고 입가에서 피가 턱으로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인 미소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은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마치 큰 망치로 맞은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에서 이전에 시끄러웠던 경찰관들의 무리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의 환호도 내기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믿을 수 없는 정적뿐이었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은 숨을 참았고 다른 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얕잡아 보았고 한 방에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젊은 여성이 지금은 그렇게 잔인하고 정확한 반격을 날린 후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먹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 시스템, 그리고 오랫동안 조 경사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방치했던 그들 모두에 대한 강력한 일격이었습니다. 모든 눈이 이제 지은에게 집중되었고 그들 중 누구도 다시 감히 웃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조 경사를 똑같이 차가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지나친 만족감도 승리의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오락이나 인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야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오늘 그 고통은 권력을 억압의 허가증으로 여긴 사람의 얼굴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일격은 교훈을 주기에 충분했어야 했지만 지은에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입술의 통증에 보복하거나 누군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억압받는 자들도 일어설 수 있고 심지어 그 불의의 짐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 경사가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을 때 지은은 주저하지 않는 손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조 경사의 뚱뚱한 몸을 잡고 제복을 꽉 쥐고 그 둔중한 몸을 땅에서 천천히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 위로 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의 무리에서 희미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일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의 입은 떡 벌어졌고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시장 상인들에게 두려운 그림자였던 조 경사의 거대한 몸이 이제 젊은 여성의 머리 위에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수년 동안 억눌러 왔던 에너지를 해방시키듯
크게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들은 하나둘씩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을 보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한낮에 햇빛이 땀에 젖은 지은의 몸에 반사되어 그녀의 노란색 원피스가 갈색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육체적,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그녀는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그녀의 얼굴에서 발산되는 정신적인 강인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조 경사를 들어 올린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서민들이 억눌러 왔던 모든 두려움과 불의의 감정을 들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경찰관들은 이 여성이 단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방치했던 정의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누군가 개입하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행동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보호했던 인물이 이제 무력하게 한 여성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다는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조 경사는 땅에서 들어 올려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억압하는데 사용했던 가짜 왕좌, 권력의 환상에서 들어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이 지온을 향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더 이상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항이었고 지은은 그들 모두 앞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조 경사의 몸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린 후 지은은 잠시 서서 모든 눈이 탐욕의 상징을 그녀가 얼마나 쉽게 들어 올렸는지 목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모든 힘을 집중했습니다. 강력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그녀는 조 경사의 몸을 경찰서 앞마당 포장 바닥에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커다란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궁하고 울려 퍼지며 잠시 얼어붙었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조 경사의 몸은 움직이지 않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옆을 향했고 눈은 꼭 감겨 있었으며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고 여전히 입술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만하게 서서 명령하고 마음대로 갈취하던 인물이 이제 자신의 본부 앞에서 쓰러진 무력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의 상징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러뜨린 것은 무기도 법원의 명령도 아닌 어머니가 짓밟히는 것을 충분히 오래 본 채소 장수딸의 손이었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은 당황하여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주저함에 붙잡혀 스스로 멈췄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은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여성이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그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선다면 그들은 지은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그들의 침묵에 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무력해진 조 경사의 몸 옆에 서서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시선을 경찰관들의 무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만으로도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다시는 내 가족을 건드리면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곧게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감히 그녀를 막거나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정의가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용기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묵으로 얼어붙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은은 천천히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느렸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닦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억압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얼굴을 들고 방금 싸움을 목격한 경찰관들을 하나씩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게 꿰뚫었고 그들 중 절반은 다시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욕설 한마디도 감정적인 외침도 없었습니다. 지훈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짧지만 차갑고 칼날 같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다시는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마. 분위기는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전 소리도 기침 소리도 없었습니다. 구두가 끌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려
경찰서를 떠나기 시작할 때의 발걸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란색 원피스가 오후의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한편 햇빛은 오랫동안 제멋대로 굴었던 권력에 대한 가장 용감한 서민의 복수를 목격한 마당을 다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소리로 환호했던 사람조차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지연을 막으려 했다면 그들이 육체적으로 패배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목격한 모든 사람이 조 경사가 유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 경사가 수년 동안 서민들을 착취해왔으며 그들 중 누구도 감히 그를 꾸짖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무원도 공직자도 아닌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들이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지은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은은 경찰서 마당을 고개를 꼿꼿이 들고 떠났습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 속에 승리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쓰러뜨려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불의의 사슬을 끊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녀는 무기도 법적 권한도 없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오랫동안 침묵했던 전체 기관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대문을 뒤로하고 모습이 멀어질 때 경찰관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지은은 존엄성을 가지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승리자로서 떠났습니다. 네.